자, 토요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하는 거, 이번 시간에 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었죠. 그래서 소위 룹 게인 쉐이핑 이란 테크닉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그 테크닉에 대한 이그젬플을 여러 개 보여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디자인 메소드의 룹 게인 쉐이핑에 대한 이그젬플이 딱 하나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제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익히면 다른 비슷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만 하고 마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이그젬플을 교과서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테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시스템 강의를 들었다면 분명히 이 마지막에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걸로 맞춰야 됩니다. 그게 아닌 어떤 그런 건 다 그건 다 사입이 비슷한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준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면, 이 디자인을 보면 보드 플롯하고 룹 게인 그리고 나이퀴스트, 페이즈 마진 그 몇 가지 개념만 사용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그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시스템스라는 과목이 필요한 겁니다. 자, 메소드 오브 쉐이핑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 룹 게인이 빠졌죠. 룹 게인 쉐이핑에 대한 이그젬플을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리핏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다행히 비디오가 있으니까, 이 비디오가 없을 때는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빠지거나 이해를 못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불리했죠.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룹 게인 쉐이핑의 이그젬플, illustration of 룹 게인 쉐이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특히 스텝 인풋 리스폰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디스터번스 투 아웃풋의 트랜스퍼 펑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스텝 디스터번스 리스폰스를 이해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컨트롤을 하는 건 사실은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디스터번스가 왔을 때도 아웃풋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디스터번스에 의한 트랜지언 리스폰스를 프레딕션하고, 물론 아나리시스를 해야죠. 그리고 임프루브하고, 그게 어디가 리밋인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더 임프루브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리밋이 보입니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어심토틱 아날리시스 메소드라는 건 언젠가 얘기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전력전자라는 영역인데, 전력전자에 굉장히 선구자적인 켈텍 교수가 있었는데, 미들브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몇 년 전에 타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방법을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기와 관련된 책도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파워 일렉트로닉스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나도 뭐 한 25년 동안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이 자동 제어를 보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래서 모든 테크닉이 똑같고 그래서 이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을 강요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 3학년 2학기 때 전력전자라는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과거에 계속 했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게 이런 겁니다. 거기서 다루는 게 그 대부분이 그 전력전자라는 과목은 이게 이제 전기과에 오리엔티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과 쪽에서 어프로치 하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컨트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학년 2학기 때 학생들한테 뭐 이런 거보다 약간 심한 거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막 그 괴로워하고 그 설문지에 뭐 욕 비슷한 것도 막 쓰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걸 전혀 모르는 전혀 자동제어를 분명히 들었는데 뭐 나이키스트도 모르고 심지어 루프 게인 그건 무슨 뭐 그래서 그 제어 교수들 불러서 좀 똑바로 해라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왜 남의 강의권에 탱자탱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강의를 이번 학기부터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력전자를 가리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했던 건 이제 요거보다 약간 심한 겁니다. 요거보다 약간 트릭이 있고 그런 건데 학생들이 그 엄청나게 망욕 비슷한 거를 그 자기네 설문지에 막 적어 놓는. 그래서 내가 뭐 학생들 지금 욕먹을 군번도 아니고 그럴 적당한 사이도 없고 그래서 이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늦었지만 한 반이나마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데서 그 모든 내가 얘기했건 아까 전력전자 파워 일렉트로닉스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 컨트롤할 때는 이 디스터번스 투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교과서 여기는 이제 폴과 지로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또 컨트롤 책에 보면 그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뭔가 좀 이상한 시스템인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폴과 지로가 오밀조밀하게 있을 수도 있죠. 자, 뭐 그런 교과서에는 그런 이그젬플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퀴즈 넘버 23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비슷하게 적었는데 정확한 정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정확히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닭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어서 그냥 어떻게 면피해보자.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뭐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이 디스터번스 투 아웃풋 트랜스퍼 펑션의 매그니튜드의 어심토틱 플롯이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에 미안합니다. 지난번 이그젠플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폴이 있고 이 폴을 무시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테이블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그젠플을 택한 거고, 그래서 이 이그젠플에서는 여기 오미가 P1, 오미가 P2, 오미가 G, 지난번 이그젠플은 오미가 P3가 있었는데 이 오미가 G를 놓고 그래도 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는 이그젝 어나리시스를 한 다음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이걸 무시하고 이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하면 두 개의 결과가 같다. 그리고 지난번 이그젠플에 했던 거를 정확히 해석해서 여기서 이용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팔로우하면 또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여기가 이 차이가 많을 때, 이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뒤에 나타나는 다이내믹스들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걸 이제 뭐 증명은 아니지만 예로 하나 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걸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KD입니다. 그런데 노 프리퀀시 게인은 KD가 아니죠. 여기에 디퍼렌시에이션이 있는데 디퍼렌시에이션 게인은 KD가 아니고 예를 들면 KD 프라임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KD와 KD 프라임의 관계는 이 점에서 오미가 P1에서 이 트랜스퍼 펑션을 이베리에이션 하면 KD가 되는 거죠. 이쪽은 여러분들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라 어심토틱 아나리시스 하는 방법입니다. 어심토틱 아나리시스는 모든 게 이렇게 직선이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KD 프라임을 구하고 KD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트랜스퍼 펑션이 여기 KD 디바이드 바이 오미가 P1, 그 다음에 S 있습니다. 디퍼렌시에이션. 그 다음에 여기 폴과 지로가 있는데 이건 항상 프리퀀시 리스폰스 폼으로 써야 됩니다. 1 플러스 S 디바이드 바이 something 형태로 적고, 자, 이렇게 적고 스텝 디스터번스니까 유닛 스텝이니까 1 오버 S고 이거 캔슬되고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풀어도 되지만 테이블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찾아봐서 이 계수들을 잘 해서 이 전에 이거를 한 단계가 빠졌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시 스탠다드 폼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안 썼는데 어쨌든 그걸 써서 취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표현식입니다. 정확한 표현식이죠. 여기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수학적으로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오미가 P1보다 오미가 P2가 훨씬 크고 오미가 G가 훨씬 크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일단 이 텀 중에 이건 무시할 수 있죠. 오미가 G가 훨씬 크니까 이건 일단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미가와 다시 얘기하면 이 오미가와 오미가 G와 이 오미가 G는 캔슬이 되죠. 그리고 오미가 P1 캔슬이 되고 이 밑에 거를 보면 이번에는 이게 지로입니다.
이게 거의 오미가 P2에서 훨씬 작으니까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 두 개를 또 캔슬할 수 있습니다. 이 텀과 이 텀을 캔슬하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KD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미가 P1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미가 P2T가 되고 또 이런 가정이 아직 관리하죠. 이런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 이 텀이고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 이 텀이고 이 텀이 빨리 감소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 합치면 여긴 지로겠죠. 이게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의 이그젠플이죠. 그 이그젠플은 이거와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이그젠플은 오미가 G 대신에 여기 또 하나의 폴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건데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어널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어프록시메이션이 이걸 무시합니다.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걸 이제 정당화하는 건 이 G, 오미가 G가 있는데 이 프리퀀시가 다른 것보다 훨씬 높으면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빨리 사라지고 일단 그리고 거기에 웨이팅 팩터도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정확히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먼저 하고 이렇게 쓰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테이블을 찾아서 그 전에 이건 스탠다드 폼으로 이렇게 했던 걸 스탠다드 폼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오미가 P1, 오미가 P2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이렇게 되고 테이블을 찾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어프록시메이션은 이게 필요하죠. 여기도 마지막은 이 오미가 P1과 오미가 P2를 비교하면 이놈은 무시할 만큼 작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캔슬이 되고 이 두 개가 캔슬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 VOT가 이와 같이 주어지고 1번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뭐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굳이 이제는 증명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이그젝 이거와 아까 했던 거에 이그젝 리스폰스와 이 세 개의 커브를 웬만한 숫자, 웬만한 경우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클 필요도 없습니다. 뭐 4배, 5배만 커도 세 개의 커브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항상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건 모든 피드백 시스템을 세컨 오더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이퀴벌런 세컨 오더 시스템을 다룬다. 라는 아이디어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강의 자료로 올렸던 거 있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숙제고, 이게 왜 여기 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겁니다. 자, 어떤 리니어 네트워크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랜스퍼 펑션이거나, 뭐 어떤 트랜스퍼 펑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본 인풋 임피던스건, 여기서 아웃풋 임피던스건, 아니면 이쪽에서 커런을 집어넣고, 여기서 커런을 보는 그런 트랜스퍼 펑션이건, 이 폴과 지로는 무슨 계산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킷 스트럭처를 보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게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로 컨디션을 뭐라고, 지로 컨디션이라는 걸 먼저 디파인 하는데, 지로 컨디션은 인풋이 지로가 아닌데도 아웃풋이 지로가 되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인풋이 지로일 때 아웃풋이 지로인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인풋이 여기가 지로가 아닌데 아웃풋이 지로가 되는 거고, 그때 인풋 아웃풋은 사이니소이달 웨이폼이 아니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2의 마이너스 ST, S는 J 시그마 플러스 J 오미가고 리얼 X상에 있기 때문에 시그마만 있는 익스포넨셜 펑션입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단지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익스포넨셜 펑션을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익스포넨셜이 2죠. 2가 마이너스 시그마인데 그게 폴의 지로에 해당되면 여기 인풋이 있는데 여기 아웃풋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지로입니다. 그게 지로고, 이 폴 컨디션이란 말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타나는 거죠. 인풋이 작은데 아웃풋이 나타나는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인풋이 지로인데 또 아웃풋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폴이라고 부릅니다. 폴. 그래서 지로면 지난번에 언젠가 S플레인에서 그렸을 때 지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지로가 되는 거고, 폴은 올라가서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폴 컨디션은 인풋이 지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지로가 아닌 그런 조건이 폴 컨디션이고, 지금 지로 컨디션, 폴 컨디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S가 오미가 G, 이거 리얼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2의 마이너스 오미가 GT라는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우리가 다루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인 웨이브가 아닙니다. 자, 시누소이달 웨이브가 아니고,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 베리어블을 지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로는 지로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S 베리어블이고, 폴은 뭡니까? 폴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S 베리어블을 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일반적인 예에서 일반적인 투폿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야죠, 원래는. 자, 그런데 특별한 이그젠플이죠.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갖 데 적용되는데, 간단히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로 컨디션이 있는데 여기 인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지로가 되는 조건은, 이게 지로가 되면 숏돼 있으니까 아웃풋이 지로고, 만약에 이게 인피니티가 되면 이건 인피니티 플러스 파이나이트한 거, 분의 파이나이트한 거니까 이것도 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로가 되는 두 개의 컨디션은, 첫 번째는 이쪽 있는 이 패러럴 임피던스가 지로가 되는 그런 거고, 그걸 만들어주는 오미가 G를 지로 혹은 지로 프리퀀시, 이 프리퀀시는 사이니소이달 프리퀀시지만 뭐 같이 쓰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자, 그리고 이건 지난번 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오미가 S가 이겁니다. 이걸 무한대로 하면 이게 무한대니까 여기 전압이, 아까 있었던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지로가 됩니다. 자, 그 표현식이 이거죠. 이겁니다. 자,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리즈 임피던스가 인피니티가 되고 패러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고 이건 무한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볼티지 디비전이 이와 같이 되고, 이게 무한대니까 아웃풋은 인풋과 관계없이 뭡니까? 지로죠.
이게 바로 지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킷, 그 특별한 서킷에는 지로 컨디션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폴 컨디션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풋이 지로일 때 여기가 지로인데 아웃풋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자,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프리퀀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볼티지 소스 비슷한 거고, 이걸 커런 소스로 바꾸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게 지로면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 이쪽에 본 거, 이게 지로고, 여기 전압은 이 IS와 이 두 개의 임피던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의한 드랍의 마이너스네. 그죠?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렇지. 마이너스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VS가 지로, 즉 IS가 지로일 때 이거와 어떤 거에 곱이 파이나이트한 넘버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인피니티가 돼야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인피니티가 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VS가 지로면 IS도 지로고, 그런데 이거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 무한대라면 이 VS, IS가 지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지로 타임스 인피니티는 지로가 아니고 뭡니까? 임의의 넘버죠. 지로가 아닌 임의의 넘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프리퀀시를 폴 혹은 폴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숫자로 예우 들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그젠플이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GS, GP 이렇게 나누고, 일단 DC 게인입니다. DC 게인. 우리가 폴 지로 하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DC 게인 혹은 인티그레이터, 디퍼렌시에이션 있고, 그 다음에 폴 제로가 나타나는 게 이 보데 플롯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폼의 스탠다드 폼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고 DC, 그러니까 이 두 개 할 때 이건 DC에서 오픈됐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래서 DC 경우는 R1과 R2의 볼티지 디비전, 그리고 여기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는 이게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 이게 무한대가 되는 프리퀀시, 이게 무한대가 되는 프리퀀시는 없죠. 이거 저항이니까. 이게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도 있는데 파이나이트한 프리퀀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오미가가 무한대라면 이게 무한대니까 숏돼서 지로가 되죠. 근데 무한대는 파이나이트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없고, 이제 폴을 봅니다. 폴을 보면 여기 숏됐으니까 이거 패러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 세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그래서 구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 분모가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다면 여기가 지로가 마이너스 이거라면 지로가 되고, 이게 무한되고, 이 폴이 존재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냐 하면, 여기서 폴을 따질 때 이걸 숏시키고 뭐 여기에 있는 걸 다 병렬로 해라, 그 얘기만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리고 디노미네이터가 지로일 때 뭐 그걸 RC 타임 콘스탄트 해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이론적인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폴의 데피니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DC 게인 알고 지로 없죠? 폴 하나 있습니다. 폴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고, 이 트랜스퍼 펑션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면 이와 같이 이 DC 게인이 있고 폴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4데케이드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계속 증가하면 무한대가 되면 이게 지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로가 하나 있는데 S가
인피니티의 지로가 하나 있다는 거는 아까 여기서 본 거죠. 만약에 주파수가 무한대가 되면 숏되고 아웃풋이 지로니까 그 지로가 파이니트한 지로나 폴이면 여기 꺾이는데 지로에 있거나 무한대에 있으면 꺾이는 게 아니라 끝에 슬롭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이니셜 슬롭이 어떻게 되는가로 그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example 2. 또 여러분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DC 게인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고 이 GS를 보면 이 두 개 이렇게 되고 여기 이놈이 지로가 되면 전체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뭡니까? 이 프리퀀시가 지로 프리퀀시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은 구조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이게 지로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게 지로가 되면 인피니티가 되고 그러면 GS가 인피니티가 되면 이게 인피니티라면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아웃풋이 0이 되죠. 그래서 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는 이거의 세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이거 숏시키고 패러럴 컨비네이션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게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는 뭡니까? 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로 이더라도 아웃풋이 존재하니까 그건 뭡니까? 폴이죠. 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트랜스퍼 펑션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DC 게인, 폴, 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미가 G, 오미가 P는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이 오미가 G와 오미가 P를 비교해 보면 여기 C1이 있고 이거 있고 하나는 이거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고 하나는 그냥이죠. 그러니까 이게 작아서 오미가 P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CR1이 있고 이건 R1과 어떤 거에 패러럴 컨비네이션을 하면 무조건 R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미가 G, 오미가 P, 오미가 G가 먼저 와야죠. 오미가 P. 여기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이 프리퀀시 어슴토트가 지로 dB가 됩니다. 이 지로, 여기 뭐 대입해 봐도 되지만 지로 dB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서킷의 스트럭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파수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숏되죠. 숏. 그러면 이 인풋 전압과 아웃풋 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트랜스퍼 펑션의 하이 프리퀀시 매그니튜드는 0dB가 된다. 이 인포메이션도 이 서킷 스트럭처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xample 3 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DC 게인 그리고 GS를 구해서 이 GS가 이렇게 되니까 GS가 인피니티 되는 프리퀀시가 이게 인피니티가 되는 프리퀀시가 지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폴이 있는데 폴은 이 두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 이와 같이 돼서 이 오메가가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프리퀀시.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C를 다 합치고 뭐 R을 다 합치고 그 임피던스가 여기에 폴이 된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마지막으로 T의 인피니티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도 지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아지죠. 이게 굉장히 작아지고 패러를 하면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만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가면 이거 보이지 않고 이것만 보이죠. 그래서 레이쇼는 1 over C1 플러스 1 over C2 분의 1 over C2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게 이겁니다. 그걸 표시한 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이고, 이건 이 C1과 C2를 어떻게 셀렉트하느냐에 따라서 폴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지로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된다라는 뜻이고, 이건 아까 얘기한 그 시리즈 임피던스와 패러럴 임피던스만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이제 더 유용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인버팅 OPM 앰플리파이어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앰플리파이어가 빠졌는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이그젬플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그젬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폰 네트워크 여기다 뒤집어 씌우면 여기에 인풋이고 여기에 아웃풋이고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OPM을 뭐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이건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웃풋의 지로가 되는 컨디션은 이게 지로가 되거나, 그죠? 그럼 지로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게 지로가 되거나 이게 무한대가 되거나 그런 게 지로고, 반대로 이게 무한대가 되거나 이게 무한대가 되거나 이게 지로가 되거나 그건 뭡니까? 폴이죠. 폴. 개인이 무한대, 개인이 지로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 지로 컨디션은 두 개고 폴 컨디션 두 개입니다.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거를 찾는 게 이제 여기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DC 게인은 이거 R과 C가 오픈됐을 때 C를 연결됐을 때 C를 오픈이라고 볼 수 있는 DC에서 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캐파시터가 DC에서 오픈되어 있다. 그건 거짓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해도 서큐리케이션 가지고 해석해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결과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DCA는 이거 나눈 게 되고, 그 다음에 폴 프리퀀시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인피니티가 되는 프리퀀시죠. 그 프리퀀시는 두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고, 이게 분모에 나타나니까 분모가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건 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폴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지로가 무한대, 이 주파수가 무한대면 지로죠. 그래서 지로가 어디에 있냐면 만약에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면 여기가 숏되죠. 숏되고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니까 숏되고 아웃풋이 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로가 인피니티에 하나 있다 라는 얘기고, 이런 모든 거를 생각하면 이 리니어 네트워크는 항상 폴의 숫자와 지로의 숫자가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로에 있는 거나 인피니티에 있는 거를 다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인피니티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걸 보면 여기는 폴이 하나, 지로가 하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오다가 같지만 여기 위에 뭐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무한대에 있거나 지로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디노미네이터의 오다가 뉴미네이터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여기 G1S 이렇게 되니까 이 프리퀀시가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는 인피니티가 되는 프리퀀시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지로가 되는 거죠. 지로. 이게 이 G1이 인피니티라면 G2와 상관없이 아웃풋은 지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G2와 관련된 프리퀀시, G2는 이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프리퀀시는 이것도 지로죠. 만약에 이게 지로가 되면, 이 뉴머레이터가 지로가 되면 여기가 지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추얼 그라운드 아웃풋 지로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로가 있고,
폴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폴과 지로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이 DC 게인을 합니다. DC 게인. DC 게인이라는 말은 주파수가 굉장히 작을 때, 이건 굉장히 크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주파수가 굉장히 작으면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게 무시가 됩니다. 주파수가 줄어들면 이게 인피니티에 가깝게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R2의 컨트리뷰션은 0입니다. 0. 그래서 DC 게인은 이게 밑에 오고 1/5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DC 게인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인티그레이터인 경우고, 그리고 디퍼렌시에이션이라는 경우가 있고, 컨스탄트 세 가지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와 같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로를 두 개를 찾았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폴이 지금 지로가 두 개 있습니다. 폴이 없는 게 아니라 폴이 하나는 지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피니티에 있습니다. 이 오메가가 지로일 때는 C2가 영향을 미치고, 이 오메가가 인피니티는 C1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이게 굉장히 DC에서 커지죠. 커지면 무한대면 지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지로가 되니까 무한대에서 지로가 하나 있고, 폴이 하나 있죠. 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C2가 DC에서 이게 또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커지면 이거 뭡니까? 이것도 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폴이 여기에 하나 있고, 이건 미안합니다. 아까 인피니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는 C2에서 여기는 C1에 의해서, 이 경우도 여기 지로가 두 개고 폴이 몇 개입니까? 두 개 있죠. 인피니티 하나는 지로, 하나는 인피니티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폴과 지로의 숫자는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이그젠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DC 게인은 이거 생각해야죠. 그리고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지면 이건 무시가 되죠.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컨트리뷰션이 0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의 합이니까 이와 같이 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2S를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지로가 되는 프리퀀시는 지로가 되죠. 지로가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은 여기에서 지로가 크리에이션 되고, 여기 이 패러럴 컨비네이션, 이 분모가 지로가 되면 이거는 폴이 만들어집니다. 폴이 되지. 폴. 그죠? 이게 분모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폴이네. 맞습니다. 자, 폴이 되고, 그러면 여기 그 두 개의 프리퀀시, 이런 프리퀀시, 하나 프리퀀시 폴, 하나의 프리퀀시 지로, 그리고 처음에 인티그레이터 게인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갑니다. 여기 인티그레이터, 여기를 바라보는 프리퀀시가 이걸 KM을 이렇게 바꾸면 S분의 KM, 여기를 보고 오다가 여기에 지로가 하나 나타나고 여기에 폴이 나타나고, 이건 분명히 주파수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지로가 하나 있죠. 그래서 폴과 지로의 숫자가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는 폴 at S가 지로일 때, 이거는 C3의 영향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지로 at S가 인피니티일 때,
이거는 C2와 C3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됐습니까? 자, 이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 이그젠플은 큰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인가 잘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 이그젠플은 이겁니다. 이건데, 이 서킷인데, 이 서킷을 이걸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서킷과 거의 같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C1이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폴과 지로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결과와 지금 밑에 C가 하나 더 추가된 요 결과 C1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 그래서 이그젠플 넘버 3에서 이 똑같은 결과를 얻고 폴 지로 다 똑같고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건 이 G1S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G1S가 바뀌었고 그래서 G1S는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놈에 의해서 폴이 만들어지고 밑에 있는 거에 의해서 지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G1이기 때문에. 그러면 폴 지로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아까 있는데 여기 폴 하나와 또 하나의 지로가 추가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서머니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폴이 3개, 3폴. 폴이 하나 오리진에 있습니다. 오미가 P1, 오미가 P2, 오미가 G1, 오미가 G2가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아까와 똑같고 이걸 추가해서 여기 오미가 P1과 오미가 P2가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미가 P1과 오미가 P2는 이게 C1이 관여하는 건 맞는데 오미가 P2 여기 C1이 관여 안 하네. 아, 이건 아까 원래 있었던 폴이구나. 아까 이 폴이 여기에 있었죠. 지금 이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미가 G2와 오미가 P1. 그래서 오미가 G2도 C1이 관여하고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 때문에 관여하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컴포넌트에 의해서 이 C1에 의해서 이 폴지로 페어가 생긴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 이거 가다가 이거 세 개는 이 구조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이걸 추가함으로써 폴과 지로 페어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퀴즈입니다. 이거 오늘 5시에 올리고 6시 예를 들면 9시까지 나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LMS에 가면 알게 됩니다. 자, 퀴즈 넘버 24는 OPMP를 이용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컨스트럭 하는 건 뭐야? 하드웨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를 꾸며라, 회로를 그려라 라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뭐 어떤 뭐 컴펜세이션이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치면 오미가 P, 오미가 G 이걸 OPM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구조, 오미가 G1, 오미가 P, 오미가 G2. 여기 이건 다 마이너스 1슬롭이죠. 마이너스 1슬롭, 마이너스 슬롭, 마이너스 1슬롭.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어나리시스는 회로가 주어지면 그 폴 지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런 건 만들기는 뭐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줄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건 지금 얘기한 폴 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답이 딱 한 가지만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최소한 한 가지씩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고 같을 이유는 없지, 뭐 같을 수도 있고 흔히 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서킷 어나리시스 비슷한 얘기는 마치고 자, 우리가 다시 컨트롤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디자인한다. 컴펜세이션을 디자인한다. 피드백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다 같은 동요고 이게 간단히 하면 이렇게 유니티 피드백 있는 데서 이게 플랜트 혹은 프로세서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GCS를 어떤 구조로 하는가 어떤 구조 폴 지로가 어떻게 되고 인티그레이터가 필요하고 등등은 아까 지난번에 했던 디자인 이그젠플로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여기다 이 GCS를 이 보면 교과서에 뭐 PD 컴펜세이션, PI 컴펜세이션, PID 컴펜세이션 그리고 뭐 need 컴펜세이션 뭐 온갖 컴펜세이션이 있는데 그거 진짜 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일반적으로 PID 컴펜세이션 이 PID 컴펜세이션을 이 컨트롤러 디자인의 최고로 칩니다. 최고봉. 그래서 이 피드백 디자인하는 걸 끝에 가서 PID 컨트롤러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기 또 구분을 많이 하는데 need 혹은 lag compensation 그런 게 있고 렉은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lead compensation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투폴 완제로 뭐 이런 거 잔뜩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PD compensation은 이 프로포셔널 그리고 데리버티브 컴펜세이션입니다.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얘기한다면 P 그냥 컨스탄트만 하고 KP 프로포셔널 컨스탄트고 개인만 늘리는 거고 이걸로 잘 안 되면 거기에 데리버티브는 뭡니까? S죠, S 플러스 KDS 이런 구조로 해라. 라는 게 PD 그리고 PI는 이거
미안합니다. 이 PID를 여기다 쓰면 안 되네. 이거는 뭐냐면 KP가 있고, 그 다음에 인티그랄에서 I, 그 다음에 S분의 KI, 이런 걸 하라라는 뜻이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PID 컴펜세이션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면 플러스, 이거 프로포셔널, 그 다음에 KD, KI, 이게 분모에 S가 있으니까 인티그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KD에 S를 곱해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옛날에는 이 PID 컨트롤러가 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피드백 컨트롤의 전부인 것처럼 PID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룹 게인 쉐이핑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간단한 이그젠플의 하나입니다. 자,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eed, leg가 없네. 이게 집중력이 또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need, leg, compensation. 그래서 이런 걸 need라고 부릅니다. need는 페이지를 need 하니까 이런 식의 어심토틱 플롯을 갖는 컴펜세이션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건 need고 leg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ed와 leg가 아니라 leg 하이펀 need 혹은 need 하이펀 leg 그런 건 이건 여기다 따로 그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스트럭처를 갖는 겁니다. 이런 거. 이 피드백 컴펜세이션의 인풋과 아웃풋 트랜스퍼 펑션이 어심토틱 플롯이 이렇게 되면 이 앞에 먼저 오는 게 leg고 뒤에 오는 게 need입니다. 페이지가 여기는 이렇게 되면 페이지가 줄어들겠죠. 0에서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가 되니까 페이지 입장에서 보면 leg, need가 되고 또 이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뭐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앞부분에 need가 오죠. 그래서 여기 LEAD 여기에 leg 컴펜세이션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갖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예로 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폴이 2개 있고 지로가 하나, 투폴 완지로. 폴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인티그레이터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로에 있죠, 오리진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투폴, 투지로 컴펜세이션이면 예를 들면 이 어심토틱 플롯이 이런 모양이 되게 여기는 폴이 몇 개 있냐 하면 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폴이 오리진에 하나 있고 지로가 2개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3폴 2지로 컴펜세이션. 그러면 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리진에 폴이 하나 있고 여기에 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폴이 있고 여기에 지로가 있고 저 지로는 항상 슬롭을 한번 올려주고 폴은 슬롭을 한번 내려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PD 컴펜세이션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PD는 KP 플러스 KDS라 그랬죠. 이걸 이렇게 싹 묶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룹 게인 쉐이핑 할 때 이 컴펜세이션을 이런 구조로 사용하다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플렉서블하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뭐 쓰기가 아주 지랄 같은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PD 컴펜세이션 이건 무슨 컴펜세이션 이건
컴펜세이션이건 이 궁극적으로는 루프 게인 쉐이핑을 하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회로로 바꾸려면 아까 그 방법, 아까 폴지로 구하는 방법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마이너스가 있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인버팅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사인 인버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회로적으로 OPM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I 또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PI도 이렇게 고쳤으면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PID는 더 황당한 게 여기 PID 하면 뭐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심지어 인수분해까지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까지 해서 이게 리얼 넘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나 이 오미가 여기다 인티그레이터 넣고 오미가 G1, 오미가 G2를 이용해라. 이게 이제 루프 게인 쉐이핑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그 PID 컨트롤을 해라. 그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프 게인 쉐이핑을 하면 이 모든 거를 커버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여기 아까 리드 렉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투폴 1-0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투폴 2-0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3폴 2-0 컴펜세이션. 그걸 내가 얘기하는 전자회로에서 다루는 컴펜세이션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 보는 학생은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거의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욕을 먹었는데, 그 원인이 여러분들이 이 자동 제어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얘기도 너무 쉬운데, 자, 그 다음에 너무 잠깐만 기다립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게 어디지? 헷갈리네. 아니고, 내가 전에 뭐 다음에 한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 페이지가 없어. 챕터 8이지? 거의 뒷부분에, 그지? 챕터 8 여기 맞나? 챕터 8에 그 뒷부분인가? 130, 여기 페이지가 있다. 여기구나. 자, 됐습니까? 자, 이거 할 때 여러분이 그때 얘기하는 것보단 지금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와 루프 게인 모양만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인풋에 의한, 아까 스텝, 디스터번스에 의한 게 아니라 인풋에 의한 겁니다. 인풋에 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풋 아웃풋 트랜스퍼 펑션, 루프 게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 이제 다 알죠.
LS는 룹게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걸 쓰면 LS는 GCS와 GS, 사실은 마이너스가 두 번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두 개 캔슬되고 이걸 룹게인이라 그러고, ES,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죠. 아웃풋이 싹 다시 돌렸으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나타나는 게 E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에러 시그널을 ES를 S도메인에서 구하면 RS에서 YS를 빼면 되겠죠. RS, YS를 빼고 RS에 이게 YS입니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웃풋이 있고 YS를 빼고 이걸 정리하면 빼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게 이제 S도메인에서의 에러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S도메인 표현식입니다. 타임 도메인은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되고, 그리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 이 SS는 즉 ET, 이걸 타임 도메인으로 했을 때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셜 밸류 테어럼, 파이널 밸류 테어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널 밸류 테어럼을 쓰면 T가 무한대일 때 이건 반대로 여기다 S를 한번 곱해주고, 그리고 이걸 0으로 보내면 된다. 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ES였죠. ES.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룹게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써준 거고, 그 당시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뭐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룹게인이 이와 같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이밸류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SS라는 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타임 도메인은 어쨌든 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죠. 우리가 룹게인은 알면 이제 뭐 다른 걸 따질 필요 없이 룹게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룹게인이 이렇게 됐을 때 인테그레이터가 없습니다. 인테그레이터가 없는 거는 이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걸 이제 이걸 그대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이게 KM입니다. KM. 그러면 이 SS는 이 타임 도메인이지만 S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식이죠. 여기 S 있고, 이건 뭡니까? 이게 1 플러스 LS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RS고, 이게 RS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식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요거 캔슬되고 요것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거 S를 G로 보내면 이거 G로가 되죠. KM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경우, 이 룹게인이 인트레이트가 없을 때 UT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1 플러스 KM 분의 1. KM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여기 나타난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1 플러스 KM, 그래서 KM이 여기 한번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뭐 지난 시간인가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텝 인풋이 아니라 T에 대해서 하면 똑같고, 이게 1 오버 S가 아니라 S 스퀘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S가 어디 남아서 이게 0이 될 때 0이 살아남아서 무한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티그레이터가 없는데 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면, 그래서 처음에 유닛일 때 이게 나오고, T일 때 무한대가 나오고, 이거 하면 당연히 더 무한대가 나오겠죠. 따져보면 0을 스퀘어 한 거니까 더 센 0이 돼서 이건 더 센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1/km 분의 1이고 km은 이 루프 게인의 로우 프리퀀시 매그니튜드가 된다 라는 걸 이해하고 이런 거를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타입 제로 시스템은 즉 루프 게인의 인티그레이션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인티그레이터가 하나 있는 거를 타입 1, 인티그레이터가 2개 있는 걸 타입 2라고 부릅니다. 자, 타입 1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루프 게인의 보대 플롯을 이렇게 쉽게 그리죠. 이렇게 가고 여기 KM을 보고 갑니다. 이 KM이 중요합니다. 이 KM이 중요한데 인티그레이터가 있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지로입니다. 그거 이제 아까처럼 대입해서 뭐 캔슬시키고 이게 살아남으니까 여기가 지로면 이게 무한대가 되고 1 플러스 무한대 분해니까 지로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T에 대해서 하면 아까는 여기가 1/s였는데 여기는 1/s 스퀘어가 돼서 이게 캔슬돼도 이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이거 캔슬시키고 이거 지로니까 지로 이거만 남죠? 이거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크기 때문에 이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1/km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티그레이터를 하나 쓰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인티그레이터가 하나 있는 여기 KM이 있는 이런 걸 쓰는데 여기 뭐 잘못됐네.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리밋 그 다음에 S가 인피니트로 갈 때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1/km이 된다. 요 KM과 요 KM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싱글 인티그레이션만 있을 때는 스텝 인풋에 대해 스테디 에러고 이 인풋이 이렇게 리니어리 증가하는 거면 에러가 생기는데 그 에러는 1/km 이겁니다. 이걸 선을 그어서 여기 만나는 이 프리퀀시 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루프 게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루프 게인 있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한대고 이건 타입 1. 타입 1은 여기에 S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렇고 여기 타입 2가 있는데 이건 S 스퀘어드가 있는 겁니다. S 스퀘어드. 마이너스 1 슬럽으로 하고 여기에 LS의 루프 게인의 인티그레이션이 2개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플롯을 그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이거 자수이니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감소하고 여기를 바라보는 프리퀀시는 1/km입니다. 만약에 S가 스퀘어 루트 KM이라면 스퀘어 했을 때 KM이 되고 1이 되고 0dB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프리퀀시는 이걸 표시 안 해줘도 여기다 선을 쫙 그어서 이 주파수가 스퀘어 루트 KM이 되고 그러면 그럴 때 이번에는 여기도 이게 빠졌는데 S equals 0가 되는 그럴 때는 지금 이게 하나 더 세졌으니까 이거 뭐 캔슬 다 됩니다. 이것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0.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텝 디스터먼스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0 그리고 이 리니어한에 대해서 0가 되고 그리고 이런 포물선 파라볼라 이퀘이션으로 될 때는 여기가 KM이 된다 하는 건 이거 남아 있으니까 캔슬돼도 이게 남고 어떻게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루프 게인의 이 0dB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로 밝혀지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KM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S의 0가 있으면 타입 0가 되고
그 UT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게 되고, 그리고 타입 1은 여기가 S가 하나 있고, 그러면 T에 대한 이 리니어리 인크리즈 하는 거는 1/KM이랑 파이나이트 에러가 있고, 이 스텝에 대해서는 에러가 없다라는 거고, 타입 2는 여기에 S의 자승이 있고, 이걸 KM이라고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이 주파수가 스퀘어 루트 KM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어떨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라볼라에 대해서 1/KM이라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고, 여기엔 이거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다. 그죠? 이 데리베이션을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테이블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당분간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쉬운 얘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처음에 여기가 S0, S1, S 스퀘어드. 그래서 맨 위에 건 타입 0. 되게 웃겨. 타입 0, 타입 1, 타입 2로 했을 때, 그때는 이 스텝 인풋에 대해서 여기 ESS,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하죠. 인트그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한대란 말은 이게 인풋이 됐을 때 여기 이건 이렇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여기 에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에러가 점점 커져서 이거 바꾸는 거죠.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할 때 이게 여기 점점 벌어져서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익스포널리 증가 감소, 이런 그 이차함수로 증가 감소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 명령과 전혀 다른 데로 간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이 스텝에 대해서는 에러가 0고, 이 리니어한 이렇게 할 땐 여기에 일정한 에러가 생기지만 따라가긴 따라간다. 그리고 이 에러는 KM을 크게 하면 줄어드는데, KM을 크게 하면 거의 언스테이블한 오슬러토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이건 물론 에러 0고 이것도 0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파이나이트한 에러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의미고, 자, 이제 마치는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PID 컴펜세이션 디자인 이그젬플 이게 이제 인공위성 스페이스크래프트의 얼티튜드 컨트롤, 일정한 고도로 가게끔 유지하는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뭐 되게 쉽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다뤘던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책 보면 온갖 페이시한 그림이 있고 뭔가 막 있어서 처음에 보면 겁나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했던 얘기와 똑같고,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S 스퀘어 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컨트롤할 때 계속 일정한 속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2 슬럽으로 옵니다. 그 슬럽으로 계속 가서 0dB 크로스오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즈 마진이 0이죠. 그죠? 언스테이블합니다. 언스테이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가만히 있으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쉽게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다. 스테빌리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스텝 인풋이 아닌 이런 뭐 항공이나 인공위성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런 게 다이내믹스에 있고, 그러면 그걸 디자인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그러나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그 디자인 이그젬플이 PID 컴펜세이션을 이용하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나? 뭐 하여튼 엄청난 이그젬플처럼 이렇게 모시는 건데,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룹 게인 쉐이핑을 이용하면 뭐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